네, 뉴스 현장 먼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단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테스형을 찾아서 이 추석 연휴 기간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훈아 씨의 신곡 테스형인데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부르는 노랫말이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먼저 테스형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흉내 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네, 뉴스 시작부터 이렇게 노래를 한 곡 듣고 시작을 하네요.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는 가수, 아마 이 나훈아 씨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젊은 층에도 인기가 있다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사흘 전에 나훈아 씨가 콘서트에서 부르면서 화제가 됐던 노래입니다. 예. 소크라테스를 친근하게 부른 것인데 노래 가사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이제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세월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 모른다고 하더라. 세월은 누구라도 모르는 것 같다. 이러한 또 설명도 했는데요.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어허. 저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순위 오르내리기도 했고요. 예. 또 젊은 층들이 공유하는 백과사전이 있어요. 인터넷 백과사전. 예. 여기에 나훈아 씨의 가족관계에 네. 소크라테스가 테스형이라는 이름으로 의형제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른바 위키 백과인가요? 거기서 이제 많이들 보는 데인데 저기 보면 의형제, 테스형, 나훈아 씨 본명 채운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형제가 테스형으로 아예 나와 있네요. 네, 지금은 삭제된 상태인데 젊은 층들이 그만큼 이 테스형이라는 노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노래 가사뿐 아니라 콘서트 도중에 나훈아 씨가 한 발언을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본인이 준비한 것은 여러 이제 관중들이 있는 속에서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공연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 공연에서는 여러 가지 신곡과 또 예전에 불렀던 노래 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현 세태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대통령이나 왕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라든지 또 KBS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라든지 또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우리가 IMF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기로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의 힘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어떤 북돋우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국민의 힘이 국민의힘 당과 이름이 비슷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나훈아 씨가 좀 현 정부를 많이 비판하고 있다. 이런 쪽에서 이제 환호를 한 것이고 여당은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지금 나훈아 씨를 보면 좀 배워야 될 점들이 정말 나훈아 씨는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한눈 팔지 않고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9곡의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신곡이 정말 국민들의 또 심금을 울리고 있어요. 이 연령과 상관없이. 그만큼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또 그동안 나훈아 씨는 재벌이 불러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와서 내 공연 봐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왜 북한에 안 왔느냐? 안 갔습니다. 왜? 신양민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본인이 안 갔어요. 독도는 우리 땅 발언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주대 자존심 이걸 살리면서 본인의 지금 예인의 길을 걷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여야가 아전인수 해석하기보다는 정말 나훈아 씨의 그 삶 자체에서 어떤 걸 배워야 될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 공연에서도 본인은 훈장을 받지 않겠다. 그게 너무 무거워서 참 의미 있는 발언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훈아 씨의 이 발언 그래서 더 묵직한 것 같아요. 사실 나훈아 씨가 이야기를 했는 한 3가지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러브콜을 받았고 그때 러브콜 하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듯 하더라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러브콜을 하니까 나훈아 씨가 울긴 왜 울어를 누가 제일 잘 부르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 부르지 않겠습니까? 나 선생님이 제일 잘 부른다. 자기냐 마이클 잭슨이냐. 예, 물어보니까 당연히 나훈아 선생님이다. 그럼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느냐, 노래를 불러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정치권 러브콜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숙연해지면서 안 됐다는 이유고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훈장을 받는 거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훈장 준다면 당연히 받겠지만 저는 소인배라서 나훈아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의 무게도 있고 그다음에 노래의 무게도 있고 훈장의 무게도 있다. 사실 내가 예능인이라면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서 좀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 훈장을 받는다면 그 무게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과 또 마지막에는 삼성에서 이제 그 초청 공연을 했는데 정말 멋진 말을 지금 저희들이 다 나누었지만 나는 대중공연 가수이다. 내 표를 사고 나의 공연을 들어야지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거를 거절하고 지금 이제 나와 있던 콘서트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은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했던 워딩은 절대로 편집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 말은 작심하고 했는 발언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나훈아 씨가 친근하게 표현하고 또 노래한 테스형, 소크라테스. 그런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소크라테스를 본인에게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계몽군주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옛말에 식자우환 배운 게 죄야. 계몽군주라고 말하는 게 칭송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내가 좀 인정하는 계몽군주는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인데 그 막내딸이 앙투아네트잖아요. 독재자였지만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고 일반적으로 전제군주들이 했던 일을 안 한 게 좀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독재자죠. 계몽군주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500년 전에 아테네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에 빗대어 표현하자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2500년 전 아테네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비난했을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본인을 소크라테스에 비유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뭐 지식이 많으신 유시민 씨를 지식이 짧은 제가 비판하는 거에 적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이 계몽군주라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게 워낙 논란이 되니까 본인은 이제 소크라테스에 비유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는 정말 그리스의 철학자로서 진실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정치 권력과 당시 학계에 맞서 싸우면서 결국은 독배를 마셨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당시에 소피스트나 궤변론자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철학을 가르치기보다는 말재주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당시 18세기의 계몽 사상가들이 이 법치와 인권을 세운 그런 사람들을 계몽 사상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정치를 편 사람들 우리가 계몽군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북한에 법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또 인권이 있습니까? 물론 뭐 자신들 예전에 어떤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나 북한에 있는 북한에 사시는 국민들이 지금 삶이 나아졌나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하는 것을 이제 비판한 것인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소크라테스를 비판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지적인 오만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변명하려다 보니까 자꾸 저기까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소크라테스는 어용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항상 어용지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어느 때도 자신을 어용지식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논란이 계속되자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했나 보다. 배운 게 죄다. 배운 게 죄다.
이 말도 사실 거북한 표현이긴 해요.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고급지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낮다는 식으로 어떤 좀 편가르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배워도 좀 잘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른 또 일반인들 이야기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그런 비판자들을 덜 배웠다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취급하는 게 과연 잘 배웠다고 하시는 분의 태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공교롭게도 가수 나훈아 씨와 유시민 이사장 같은 날이더라고요. 또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한 건데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조금 더 비유가 와닿던가요? 저는 사실상 노래라는 건 대중한테 와닿는 이야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인 기반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나훈아 씨의 노래는 그냥 정말 즉흥주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훨씬 더 나훈아 씨가 불렀는 테스 형이 훨씬 저한테는 와닿았는데요. 뭐 저의 의견보다는 네. 한신대학교 정치철학과에 계시는 윤평중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트위터에 올리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을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궤변을 농하는 의용 지식인이 슬쩍 자기 자신을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다니 라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 씨는 자기가 너무 많이 배운 게 죄라면서 사실 그 죄를 비유했는 사람들의 무지와 그다음에 무식을 비판했는데 그건 국민들 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평중 교수는 꼬집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모든 아테네 시민 앞에서 자기의 무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뭐 소크라테스 관련된 논란은 이 정도로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인터넷에서도 나훈아 씨 공연은 그 딱 한 번 보고 그 방송 때만 하고 이제 유통을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이걸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나훈아 씨의 콘서트가 원래는 온라인 콘서트였어요. 딱 1,000명만 모집해서 하는 콘서트였고, 하지만 국민들이 힘드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TV에서 단 한 번만 하는 것이고 온라인 다시 보기 서비스도 없고 재방송도 없는 것이 원칙이고 약속이었는데 예.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는 무관하게 중국에 유출될 수 있는 빌리빌리라는 사이트에서 나훈아라는 이름을 한자로 치면은 예. 정말 조금씩 미리 보기도 아니고 2시간 만에 풀 버전이 그대로 풀버전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작권 사업에 관련되어서 또 다른 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변호사님, 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프로그램 뭐 표절하거나 불법 복제했다는 이야기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6년부터 이제 봤더니 우리나라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포맷을 도용하거나 그대로 표절을 한 것이 한 18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20개가 있는데 그중에 19번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다만 이러한 이 비단 프로그램뿐만이 아니에요. 게임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 산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도 저작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어떤 것이 게시되면 이 게시를 삭제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예. 또 온라인 컨텐츠는 그 짧은 시간에 또 인기라는 것이 있고요. 계속해서 소비되기 때문에 피해액이 누적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뭐 이런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 하면 뭐 중국과 뭐 조약 같은 것을 체결을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그 불법 동영상은 다운로드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훈아라는 가수를 표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영상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So I just want to tell you that I'm starting to feel good. You don't know over the next period of a few days. I guess that's the real test. So we'll be seeing what happens over those next couple of days.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걱정인데 지금 영상 메시지는
나는 괜찮다.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이제 동료들, 특파원들과 그다음 미국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여쭈어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들여다보느냐라고 여쭤보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뭐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힉스 보좌관으로부터 확진이 이제 되었다. 그러니까 힉스 보좌관이 확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트럼프와 멜라니아 이제 그 부인이 같이 확진되었고. 그날 오후 6시 16분에 이제 메릴랜드 주에 있는 월트 리드 군병원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치켜들고 그다음에 그 동영상에서 그때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나는 괜찮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지지에 감사한다. 라고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동영상을 4분짜리를 하나 올렸어요. 그 4분짜리 동영상에서 몸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조금 안 좋았다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졌고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한번 만들겠다. 치료법은 기적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마지막 I'll be back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쳤고 지금 보는 이제 마지막 트위터에 있는 그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트위터에서 물론 이제 최근에 올라온 마지막 트위터에서는 의료진과 그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은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괜찮아졌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 백악관 주치 비서실장 말이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거든요. 지금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정략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이 괜찮다는 점을 좀 강조할 정략적 이유도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3일이 미국 대선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 2차 토론회가 15일로 지금 다가와 있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건강 문제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숀 코리 지금 주치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메도스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오프 더 레코드로 해서 이제 간담회를 한 게 있어요. 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 군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산소호흡기를 잠시 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48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좀 본인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한 바 있습니다. 그걸 놓고 보면 실제로 지금 주치의 이야기와 지금 비서실장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결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74입니다. 거기다가 또 110kg나 나가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비만에 이제 고지혈증이 좀 있고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존슨 영국 총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상태가 급속히 악화돼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 간신히 살아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이제 몸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치료제를 주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 상황인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가 있는 것인데요. 아마 이제 지금 이 사태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비서실장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언론에서 또 하나 지금 쟁점이 되는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진단을 언제 받았고 언제 알았느냐. 이게 좀 날짜가 좀 다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 논란이 왜 나왔냐면 백악관 주치인 콜리가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72시간이 지났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72시간을 역순을 해보면 이게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발언이었던 겁니다. 네, 30일은 언제냐면 바이든과 서로 이러한 서로 이제 연설을 하고 나서요. 그 TV 토론을 하고 나서 한 11시간밖에 안 지났고 미네소타에 가서 연설을 하고 뉴저지에서 선거 이 자금을 유세를 모으는 그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나서도 아직 공개를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사이에 유세도 다니고 뭐 모금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트럼프가 공개한 날은 2일이에요. 2일 날 힉스 선임 보좌관이 언론을 통해서 확진이 됐다라는 것을 알리고 나서 2일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자신이 확진됐다라고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안 알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고 이러한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이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주치의가 브리핑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2시간 전이다. 그러면 1일 날 대통령이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 코로나19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언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했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Well, if they're a certain distance from me or if they're a certain distance from each other, they do. In the case of me, I'm not close to anybody. I don't wear masks like him. Every time you see him, he's got a mask. He could be speaking 200 feet away from it. He shows up with the biggest mask I've ever seen. I mean, I have a mask right here. I
put a mask on, when I think I need it. 네, 트럼프 대통령 올해 74세, 비만 굉장히 고위험군입니다. 그런데 이번 확진으로 이슈를 확 가져갔기 때문에 건강해서 극복을 한다면, 이 코로나를 이겨낸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상태가 악화되고 만약 대선까지 회복이 못할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본인이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 이 코로나 별것 아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극복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럴 경우는 사실은 지금 경합주 같은 경우에 6개 주 정도 있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여론조사보다는 경합주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승패에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동정 여론이 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본인이 조기에 극복할 경우에 역시 트럼프다. 이 극복했다라는 어떤 이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알아 별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도 그렇고 지금 브라질의 보르소나로 대통령도 그렇고 이 코로나 걸렸다 극복을 한 다음에 지지도가 더 상승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실제로 지금 미국 선거판이 굉장히 진영 논리로 굉장히 결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 전에 왕쾌가 돼서 복귀한다고 한다면 역시 트럼프다라는 걸로 해서 표가 결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화당 측이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즉 선거 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극복을 해서 오는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선거 판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반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악재가 아니라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걸리는 것 자체가 자칫 악재가 아닌 어떤 면 코로나 트럼프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가가 굉장히 이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선거 유세라는 게 유권자들을 만나고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거는 또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악재가 될 수 있죠.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연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유니크한 연설을 하는 것이고 그 보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연설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런 유세를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악재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선대 본부장까지 빌 스테이피언까지 이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악재라고 생각하는데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선거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그 생명이 언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클이라는 단어, 기적 같은 치료, 난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연구했던 많은 어떤 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물질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 효과로부터 자기는 적극적으로 그로부터 이제 나오게 된다면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실현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분명히 또 그건 호재가 될 수 있어서 그 나왔듯이 앞으로 72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판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그렇게도 본인이 이 약 좋다라고 했던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은 정작 본인이 걸렸을 때는 처방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렘데시비르만. 네. 지금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경우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1차 토론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토론 태도부터 해서요. 2차 토론이 15일에 사실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확진된 상태에서 2차 토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7일 날 일단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어요. 일단 부통령들은 이제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성사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15일 날, 22일 날 2차, 3차 토론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TV 토론이 거의 시청자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14일 정도는 입원을 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15일까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한다 하더라도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아마 지금 이 선거 관리하는 측에서 랜선 토론회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2차 토론회 없이 트럼프 대통령 상황에 따라서 바로 22일 토론회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럴 경우는 오히려 15일 날 성사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이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 수차례 걸쳐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몇 차례 나와야지만이 일단 이게 회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잠복기도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5일 날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주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빠르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지금 당신과 영부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저렇게 썼는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저 전달한 위로 메시지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것이 이례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가 되기 전에 굉장히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냈고, 앞서서 이제 언급한 바와 같이 뭐 영국 총리, 브라질 대통령, 뭐 세계 정상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처음으로 위로 메시지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 북미 관계가 아무래도 멈춰서 있는 상태이고, 또 저번에 이제 뭐 저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뭐 경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관계는 여전히 신뢰와 우정을 쌓고 있다는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정상에게 공개적으로 위로 메시지 보낸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 대선 결과가 북한 입장에서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10일 날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ICBM을 뭐 지금 사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10월 달에 뭔가 북미 관계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든지, 뭐 지금 이 상태로서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없는 걸로 됩니다만은,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원래는 한국에 오려고 했다가 지금 취소를 하고 일본만 가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보면 현재 북미 관계를 어쩌면 관리하겠다는 차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북미 관계를 쭉 꾸준히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보낸 게 아닌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